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우리 경제에 모처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로 집계됐는데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수출과 건설 투자가 호전되면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예상보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매출은 12조 4,2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늘었고 영업이익은 2조 8,860억 원을 기록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인공지능 특화 메모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인 메타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시간의 거래 기준으로 15% 이상 폭락했습니다. 1분기의 매출 364억 6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4.71달러를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섰는데요. 2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주가가 주저앉았습니다. 재계 정년 연장 논의가 올해 노사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숙련공 확보를 위해서 정년을 늘리는 분위기를 타고 노조가 올해 단체 협상의 핵심 이슈로 들이밀 조짐인데요. 기업들이 정년 연장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58세이던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건 아직 10년이 안 됐죠. 하지만 초고령 사회가 성큼 다가오면서 65세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감당 가능할지,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앞으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굴 정년 연장 문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상호 한국폴리텍 이대학 학장, 정용권 사회연대 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동국제강 노사가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올리기로 합의했어요. 저는 60세인 줄 알았는데 이미 61세였는데 그것도 한 살을 늘리기로. 야, 이게 이제 재계에 과연 정년 연장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정년 연장 이슈 제가 이 한국 사회를 달굴 뜨거운 이슈라고 했는데 이상호 학장님, 이 노동 관련 이슈에 상당히 전문적이신데 왜 이 정년 연장 이슈가 지금 이렇게 주목을 끌게 될까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 우리 사회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 젊은 친구들의 취업 선호도 자체가 직장 선호도가 바뀌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숙련 일을 맡았던 우리 중년, 장년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력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정년 연장을 통해서 기업 쪽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 당사자인도 중장년 노동자 당사자 입장에서도 생활비 아니면 그 이후에 노후 보장 이런 부분에서도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동국제강 노사가 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뭔가 이제 고령 사회가 이미 성큼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그리고 육체적 연령도 조금 또 젊어지고 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기업에 전체적으로 아직 확산되기는 좀 어렵고 동국제강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연장을 했어요? 예, 이제 동국제강이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예. 1954년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빔 같은 거 그리고 행강 그리고 이제 후판 철강 쪽에 이런 회사하고 이제 부산에 처음에 있다가 이제 포항으로 옮겨 가지고 공장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7개의 공장이 있는 이런 회사인데 애초부터 노사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비교적 노사가 서로 대화가 잘 되는 이런 구조에서 그래서 사실은 쟁의가 별로 일어나지 않은 무쟁 꽤 긴 시간 무쟁의를 해왔고 이제 우리 이제 이 학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베이비 부모들 은퇴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세대들이 급속하게 정년퇴직하고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제조업과 관련한 부분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좀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청년들 선호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숙련도 높은 인력들을 계속해서 고용해서 쓰자. 그러면서 이제 61세에서 62세로 그러니까 여기 전체 고용된 인원이 한
명 정도 되는데 예. 그 인원들을 이제 정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이렇게 해서 하면서 대체로 이제 우리가 정년은 60세지만 임금 피크 등으로 인해서 주요한 직장에서 55세 정도에서 보통 나가는데 정년을 연장하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네. 미치는 영향이나 최근에 또 연금 계획 논의 등등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요. 좀 네. 이제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연금 개혁론이라는 게 이제 연금을 내는 나이를 네. 좀 늘리는 얘기가 지금 이제 네.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년과 뭔가 연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뭐 정년 연장에 대한 많은 관심,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기업의 주요 기업의 노조에서 올해 이 임금 단체 협상 중에서 정년 연장을 좀 이슈로 삼겠다.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미 언론으로 많이 알려졌듯이 예. 대표적인 어떤 뭐 강성 노조로 우리가 분류하는 현대자동차 예. 노조 같은 경우에는 신임 지부장 문용문 지부장이 아마 그 정년 연장 요구를 들고 당선이 됐고요. 이번 단체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로 그걸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84년, 5년, 뭐 80년대 중후반 입사 연도를 가진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다 입사를 해가지고 근속이 길어지면서 정년퇴직을 매년 1000인 이상씩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아마 50세 이상 노동자 비중이 거의 한 60, 70%에 가깝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구하는 노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예. 아마 올해 현대자동차 노사 협상은 순탄하지 않을 거다. 3년 정도 지금 무분기로 타결됐는데 예. 과연 올해도 무분기로 타결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정년 연장 이슈가 현대차 노사 협상, 중요한 단체 협상에서 중요한 네. 게 될 것 같다 이거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근 대표님께서는? 네, 이제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노총 중에서는 한국노총이 이제 훨씬 더 이슈화 시키고 전면적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복귀하면서 정년 연장을 주요한 이슈로 안건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들어가면서 네. 그렇게 했고 특히 이제 뭐 5년에 1년씩 늘리던 이런 방안을 차차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올해 그래서 한국노총 산하는 주요하게 다 이제 정년 연장과 관련된 임금 또는 단체 협약에서 다 요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한노총 산하 기업 노조는 예. 민주노총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노총은 연금 개시할 때 정년을 맞춰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뭐 민주노총의 입장이지만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산하의 산별 노조들, 금속 노조 등등 해가지고 뭐 주요 산별 노조들이 이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비롯해서 뭐 현대중공업 등등과 관련된 이 금속 노조 산하 사업장들, 제조업들이 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초중반에 들어갔던 올해 이제 64년생이 정년이거든요. 64년생.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마지막 세대들이 올해 나가는 이런 구조이고 뭐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하면은 계속해서 최근에 한 2,000에서 2,500명씩 나가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요구가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 이제 사측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커지는 이런 구조라서 올해 노사관계의 뭐 주요한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노사와 단체 임금과 단체 협상이 이제 시작되면 과연 어떻게 이제 양측의 입장이 조율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측에서 조금 부담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서로들 하고 계시는데 이 관련해서 이 보통 정년 연장을 할 때 우리 지난번에 정년 2016년이었습니다. 네네. 정년 연장을 58에서 60세로 할 때도 임금 피크제와 이게 연계를 한다고 하다 제대로 안 된 적이 있죠, 그때. 네. 임금 피크제를 반대하면서 정년 연장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지금 노조는 어떻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노조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년 연장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호봉제 영농급 구조에서는 또 임금의 상승을 자연스럽게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연령이 고연령화 될수록 생산성은 떨어지는 게 이치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되는 게 임금 조정입니다. 뭐 임금 삭감, 뭐 임금 피크제 다 이야기하지만 임금 조정형 정년 연장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임금 조정형 정년 연장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건 어떤 걸?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임금 피크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55세 그러니까 정년 전에 뭐 몇 년 정도 여지를 두고
미리 임금 피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정년 연장형은 정년 이후에 정년 늘리면서 그때부터 임금 피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정을 하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노조에서는 임금 피크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피크가 없는 자연스러운 정년 연장을 그냥 정년을 요구하고 있는 연장하자.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 조정이 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노사 간의 단체 교섭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임금 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을 하면서 정년 연장 쪽에 대화를 할 수 해야 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그런 입장인데 노조는 임금 피크제 없이 그냥 늘리자. 뭐 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13년에 예. 고용자 이제 고용조정법에 의해 가지고 네. 정년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로 이렇게 동법 20조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실질 시행은 유예 기간을 둬서 2016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기업들 하도록 하고 2017년부터 이제 300인 이하 사업장이나 지방 정부도 다 하도록 이렇게 일제히 해가지고 정년이 이제 60세로 이렇게 60세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사용자들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임금 피크업제를 도입하는 거로. 그래서 이제 동법 21조에 이제 재고용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노력하면서 임금 체계를 변화시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조금 임금 피크제가 그렇게 우호적으로 작동되지는 못한 것 같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이게 임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년 연장의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회사 입장도 마찬가지로 또 이 임금 피크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노조의 반대 등등도 있지만 그 비용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 임금 피크제가 아까 우리 이 학생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년을 유지하는 것, 정년을 연장하는 행태, 그 다음에 이제 재고용 하는 행태,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행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대체로 이제 앞에 이제 정년 유지행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해.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 삭감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 지금도 정년이 뭐 61세, 62세 이렇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년이 60세까지 돼 있는데 58에서 60으로 갔는데 그대로 급여를 주면서 60세까지 연장하지 않고 미리서 이제 몇 년 앞서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을 위한 여기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60세로 정년이 연장됐는데 오히려 뭐 5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임금을 삭감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의 임금만 줄인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현장에서는 생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인구가 줄고 있고 어저께 인구 통계에서도 여전히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훨씬 많아지는 이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2060년, 70년 되면은 뭐 이렇게 노인 부양비가 생산 가능 인구에서 110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보다 덜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단 말입니다. 불가피한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년 연장을 택할 것인가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사회적으로 아직 그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기업 단위별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는 형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임금 피크제가 임금 삭감으로 결국 이용이 되지 않느냐. 60세까지 그대로 월급을 받는 게 정년 연장의 취지였지 않느냐.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장님은? 뭐 정영문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또 약간 우리가 달리 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 그럼 정년 연장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노동자 집단들은 누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대부분 대기업 소속이거나 공공기관 소속이거든요. 실제 중소기업은 정년 연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임금과 아주 낮은 보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런 큰 비용 부담 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년 연장 법정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부분에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한테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일정 정도의 비용 분담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은 임금 조정형이나 다만 그 임금 조정은 또 다른 전제 조건을 가지겠죠.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훈련 시간으로의 어떤 이전이라든지 이런 합의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기업 부담도 줄이고 당사자에게서는 퇴직 이후에 재취업이나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하는 나머지 시간들을 예. 그렇게 해서 좀 타협 지점을 찾지 않으면 사실 뭐 전일제 근무 8시간이라고 하지만 62세 저도 학교에서 지금 교수님들 보고 있지만 네. 그분들 65세까지 있지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생산성이나 학과 수업 이런 것들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사회적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노사가 좀 타협의 여지를 두고 예. 협상을 벌려줘야 된다. 그래야만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통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학장님은 이제 정년을 연장했을 때 과연 그 혜택을 누가 볼 거냐?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만 보지 않겠나? 중소기업들은 무슨 혜택이 있을까? 그리고 실제 근로자들 중에서 퇴직하는 평균을 내보면 뭐 정년은커녕 50세도 안 돼서 대부분이 나가지 않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네. 정규직 대공장이 중심의 이런 1차 노동시장, 예.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단기 근로자들이 모여있는 2차 노동시장, 이게 이제 분절되어 있는 이 구조가 가장 큰 문제고 예. 이 이중 노동시장 구조를 깨겠다는데 쉽지가 않는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년이 60세로 이렇게 법적으로 못 박혀 있는 경우에는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일본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뭐 정년이 65세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나이까지는 다 근무하고 그 다음에 연금이 바로 개시하는 이런 구조로 다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영국은 아예 정년이 없는 정년이 없는 나라들, 아예 폐지한 이런 나라들도 있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올해 들어서는 정년 폐지와 관련된 부분도 좀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어떤 제도를 뭐 정년 연장을 하면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 보면은 뭐 우리 이상호 학장이 네. 이야기한 대로 당연히 대기업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이런 양질의 일자리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나 어른 데는 정년하고 상관없이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65세까지 어떻든 정년이 60세지만 65세까지 고용을 계속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임금이 줄더라도 계속 고용하는 이 세 가지를 하는데요. 예. 일본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좀 영세한 데들은 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를 해요.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한다. 왜냐하면 임금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더 깎아줄 것도 없잖아요. 최저임금 순상에 걸려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큰 문제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수혜도 없지만 피해도 없는 이런 구조예요. 네. 결국은 정년이 연장되면은 주요한 타겟은 대기업, 정규직, 뭐 안정적인 일자리 이런 데들이에요. 네. 그럼 이런 데들을 어떤 임금 체계로 가져갈 것인가 관련한 예를 들어서 뭐 노동조합은 당연히 정년을 연장하죠. 그대로 또 임금 피크제 없이. 예, 임금 피크죠. 왜냐하면 호봉제 해가지고 임금 계속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예.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고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든 이 이제 노조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그래서 힘 있는 노조는 정년 연장을 쟁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조가 없는 데들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또 뭐 아주 열악한 행강에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네요. 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년 연장 끝나가 놓으면 시니어 촉탁이라는 이름을 1년 더 가요. 시니어 촉탁. 촉탁으로 1년 더 일할 수 있게. 1년 더 하기 전에 임금이 근로시간은 그대로이고 임금은 정규직 때 받던 임금의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일본의 계속 고용 모델인데 그거보다는 좀 약하게 작게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것을 갖다 현대자동차만 이렇게 갈 것인지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1+1로 해가지고 2년이고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 있습니다. 지금 있는 구조인데 이걸 그냥 노사가 알아서 하게 둘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노총이 새로 들어온 경사노의 이제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본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고령화를 우리보다 먼저 겪었잖아요. 일본은 이제 기업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에 뭐 기업에 좀 선택권을 준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좀 적응을 해오고 어떻게 준비를 해왔습니까? 정년 연장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6년도 일본이 아마 정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65세 예. 이렇게 의무화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쭉 그 논의가 최근에 아마 70세까지도 의무화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거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 이미 초고령 사회를 우리나라보다 더 10년, 20년 더 앞서서 일본이 겪었고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 같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이나 고용 연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용 연장. 예, 고용 연장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정년 연장도 있을 수 있고 정년 폐지도 있을 수 있고 폐지. 계속 고용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예. 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개발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본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뭐 노사 관계 부분이나 교섭 구조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부분으로 너무 일률적으로 가기보다는 선택의 여지를 예. 다양하게 좀 열어주고 특히 대기업과 이제 공공기관 부분에서 고임금 사업장에는 근로자들, 일정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방식을 결합시키고 중소기업이나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나라도 지금 그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계속 고용 제도로 해가지고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제도 예, 우리나라가 이미 지금 그 예, 제도를 하고 있어요. 2000년도에 도입을 해서 최대 2년인데 올해부터 3년간 예. 최대 연간 1,08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정년 지나서 고용하면 그렇게 정부가 있습니다. 기업에 지원해 준다. 예. 그렇게 3년간 최대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럼 3년 더 63세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들 부분들을 이제 일본 사례들을 가지고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좀 그 선택지를 넓게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어떤 분담 구조를 좀 달리해서 좀 사회적 책임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좀 노사 둘 다 많이 좀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지를 주면 그걸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과 어떤 절차를 밟으면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 이제 현재로서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별 단체 교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산업 내의 노사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 이제 법으로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들은 뭐 당장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산호위에서 논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인데 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0세로 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 일본인데 일본은 65세까지 고용을 갖다가 계속 시키기 위한 노력을 법적으로 아예 부과한 상태고 우리는 그냥 60세 이상이고 더 늘리면 정부가 조금 지원해 주거나 사용자가 노력해야 된다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상태로 가지고는 우리의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이런 부분에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래서 노사가 예를 들어서 뭐 정년 연장을 택하겠다 하면 그거는 뭐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속 고용하겠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는 지금 간행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의 여지를 법적으로 좀 부과해서 열어줘야 된다. 법적으로 부과해서. 법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면 결국은 현장에서의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고 뭐 이 사람들의 숙련 노동력이 또 상실되는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등과 관련해서 가시를 누가 다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가시를 누가 다 가져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네. 정부는 현재 이 정년 문제에 대해서 정년 연장, 노조가 요구하는 정년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어떤 좀 공식적인 현재로서 좀 입장이 있습니까, 정부는?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정년 연장에 어떤 분명한 입장을 낸 적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에 계속고용제도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법적으로 해서 지금 고령자 고용촉진법 내에 이제 만일 그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주는 방식 정도의 그런 정도의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에 있어서 노사 간의 어떤 개별 기업의 사료만 남겨놓게 되면 이 또한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만의 특혜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연금 개혁 논의도 이미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33년 65세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 앞당긴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 시기하고 정년 퇴직 시기가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붙이는 방법으로 논의를 같이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금 개혁 논의는 현재는 이제 연금 지금 의무 가입 59세인데 64세로 하자는 아이디어가 지금 나왔잖아요. 안이. 이제 아직 확정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그거와 이 정년 연장 논의는 함께 가야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 정년이 끝나면 바로 연금이 개시해야 돼요. 정년 끝나면 바로? 우리는 이제 60세 정년인데 65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5년 동안의 소득 절벽, 크레바스라고 표현한 이
버텨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연금 논의에서 시민들이 이제 직접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 대표단들이 500인이 쭉 처음에 이제 뭐 학습되지 않았다 학습을 해보니까 야 이게 연금을 좀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길어야 돼요. 가입 기간이. 그런데 우리는 노동 시간에 뭐 길어야 예. 뭐 27년 이 정도인데 OECD 국가들은 35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금을 더 내야지 가입 기간이 길어야지 연금을 더 받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의무 가입 상한을 갖다 64세로까지 하자. 그런 이제 그런 안이 나온 거죠. 그런 안을 제출하면서 그 베이스에는 우리가 연금 개시 정년이 너무 짧구나.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것이 연계돼서 되지는 않았지만 그 베이스에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년도 결국은 늘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다 학습하게 된 거죠. 결국은 대표단들이. 그래서 이 논의는 이미 촉발됐다고 네, 볼 그러네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 크레바스 자체가 생긴 것을 메꾸기 위해서 네. 단계적으로 이제 연금 부분을 그 퇴직 시기를 연장하는 정년 연장을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 그 상태에서 만약 임금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게 되면 실제로 보험료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업 쪽 부담이 클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니까 국가적 부담이 계속 된다는 급여가 거죠. 높은 그쵸. 상태에서 그대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그쵸. 연금을 넣게 되면 그렇죠. 기업도 부담을 하게 되니까 기업 부담도 커진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고소득자만 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시기에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뭐냐면 일종의 임금 조정이 되면서 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은 이후에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조금의 하향 곡선을 그러니까 기울기를 낮추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들이 네. 논의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연금 그 기금에 대한 부담들 논의도 많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민연금 기금이라든지 그것하고 미치는 영향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59세 12월 31일까지 내독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장하는 안에서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반씩 내도록 이제 기업이 이렇게 반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연금은 길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게 맞고 노동시장에서 그럼 정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지금 현재로 이추세로 가면 아래도 동국제강은 동국제강대로 정년 연장하고 그러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힘이 없어서 정년 연장을 못 풀겠습니까? 사실은 뭐 올해 노상에 어떻게 풀지 말았지만 전체 노동자 대비해서는 또 고령 노동자들이 어떻든 소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올해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전체 근로자 중에서는 네, 작년처럼 왜냐하면 작년 집행부가 정년 연장 무조건 2년 하겠다고 걸고 나왔는데 못 하고 결국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이게 노동 현장에서 사업장에 그냥 다수 니네들 알아서 하라면 힘 있는 노조든 또는 뭐 힘 있는 회사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양육강식이 존재하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아니, 이 정년 연장 문제가 늘 얘기되는 게 이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급여가 계속 올라가는 우리의 호봉제 이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유연하게 바꿔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좀 선행돼야만 정년 연장과 엮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흔히 말하는 호봉제 자체도 이제 기업별에서 결정되는 기업의 지불 능력이잖아요. 예. 그리고 직무급도 지금 흔히 말 정부가 이야기하는 직무급제도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여러 가지 같은 동일 노동을 하게 되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그런 사회적 어떤 직무급이 아니거든요. 예. 또 개별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지금 임금 지불의 당사자는 흔히 말하는 기업이니까 지불 능력이 있는 쪽은 뭐 돈을 더 올려서라도 정년 연장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일 지불 능력이 없는 쪽은 못할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 사회적 사회적 대화가 논의.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 갭들을 불균형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개입을 해줘야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좀 고르게 예. 혜택을 다 고르게 받을 수 있고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0세가 딱 넘어서서부터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임금 피크제를 할 것인지 이익과 관련된 논의. 네. 또 이제 임금이 뭐 어떻든 60, 70%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사실은 직무급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영향을 끼치려 하지 말고 60세 넘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좀 시작을 하고 특히 그냥 정부가 힘으로 밀쳐가지고 임금 체계를 다 합의하려 하지 말고 네. 잘 되는 쪽, 그다음에 가능한 쪽부터 성과를 내서 그게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라는 데서 말 듣는 노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경산호위의 역할이 이 정년 연장 관련해서는 올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아마 특별위원회 이런 걸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안에서 좀 요청했으니까. 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 그냥 네. 개업일 기획비로 놔둘 수는 없다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네. 역시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노사 간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한국폴리텍 2대학 학장 정용권 사회연대 포럼 대표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맞습니다.